안녕하세요, 조야TV입니다. 오늘은 루피를 탈출시키며 검수의 적단에게 죽음을 맞이하는 키자루라는 영상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 에그헤드 편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인물은 키자루라고 생각합니다. 키자루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키자루의 배신설을 떠나 오다쌤이 키자루의 심리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오다쌤은 키자루의 심리가 하나가 아닌 심리 두 개를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다쌤이 강조하는 키자루의 첫 번째 심리는 해군으로서의 심리입니다. 1089화 속 키자루는 센토마루에게 말했습니다. 공백의 100년의 연구는 다 감싸줄 수 없거든, 센토마루군. 나는 사축이야. 사축이란 자신의 자유의지와 인생을 회사에 좌지우지당해 회사의 가축이나 다름없는 처지라는 일본에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키자루가 자신을 사축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자신은 세계정부의 시스템에 반대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거죠. 이런 키자루의 가치관은 1100화에서도 설명되는데 1100화 속 키자루는 베가펑크에게 말합니다. 오늘은 일이 있어서 왔어. 이 대사로 알 수 있는 건 키자루는 일 말고도 친분으로도 펑크하자드에 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후 키자루는 해적인 쿠마와 협상은 안 된다며 세턴의 지시를 전달합니다. 이에 베가펑크는 말하죠. 너의 그런 점이 싫단 거다. 키자루는 친분이 있는 베가펑크에도 키자루에게 베가펑크에게 귀뜸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키자루는 시스템에 움직이는 남자이기 때문이죠. 오다쌤은 지금까지 키자루를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데 표현하기도 했지만 분명한 건 이번 에그헤드 편에서만큼은 키자루가 해군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흘러가는 인물로 표현을 했습니다. 다만 이번 에그헤드 편에서 오다쌤은 키자루의 또 다른 심리도 표현하는데 그건 바로 키자루의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오다쌤은 지금까지 키자루를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데 표현했습니다. 또한 피도 눈물도 없는 인물로도 표현했죠. 실예로 1089화 속 과거부터 키자루, 센토마루, 베가펑크가 친분이 있는 듯 표현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고 키자루의 배신설을 생각하진 않았을 겁니다. 분명한 건 우리가 아는 키자루는 감정으로 움직이는 남자가 아닌 귀찮아도 할 건 하는 그런 남자였죠. 그런데 이번 에그헤드 편에서 오다쌤은 키자루가 배신할지도 모르는 마음이 따뜻한 남자라는 걸 표현해 주었습니다. 1091화 속 키자루는 센토마루를 제압할 당시 센토마루가 귀여웠다며 인간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1092화 속 키자루가 베가포스 1을 파괴할 당시 베가펑크가 베가포스 1을 만들어서 기뻐한 상황을 기억하며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1100화에서는 보니 대신 쿠마가 사이보그가 되는 조건을 듣고 매우 난감해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베가펑크, 쿠마, 보니, 센토마루와 함께 피자를 먹고 기뻐하며 니카의 춤을 추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1104화 속 쿠마가 등장하고 베가펑크는 키자루에게 마음이 없느냐 슬픈 남자로구만 키자루라고 말하자 키자루는 답했습니다. 한심하지, 좀 더 짙은 선글라스를 쓰고 올 걸 그랬어. 분명한 건 이번 에그헤드 편이 나오기 전까지는 키자루가 이렇게까지 감정적인 남자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결국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에그헤드 편에서 키자루의 이런 감정적인 모습을 보며 키자루가 친구인 베가펑크, 쿠마, 센토마루, 보니를 위해서 해군을 배신할 수도 있겠다 생각하게 된 거였죠. 이처럼 오다쌤은 이번 에그헤드 편에서 키자루를 직장을 무조건 따르는 사축의 심리, 사람 냄새 나는 감정적인 심리, 이 두 개의 심리를 동시에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현재 키자루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오다쌤은 왜 키자루에게 두 가지 심리를 강조시키며 키자루를 계속 딜레마에 빠지도록 그려놓는 걸까요? 이는 추후 나올 키자루의 행동이 더 극적으로 표현되는 그게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즉, 오다쌤은 우리에게도 현재 키자루의 딜레마를 계속해서 감정이입시키며 키자루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우리에게 더 큰 충격을 주기 위한 장치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해외 사이트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키자루의 죽음 떡밥입니다. 현재 키자루가 죽을지도 모르는 떡밥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떡밥은 킨타로 설화입니다. 일본에는 도깨비를 때려잡은 모모타로 전설과 함께 대표적인 일본 모험 전래동화 킨타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래동화 킨타로의 주인공 킨타로는 누가 봐도 센토마루의 모티브입니다.
옷부터 머리 스타일 그리고 도끼까지 센토마루는 킨타로를 그대로 그려놨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기서 재밌는 건 설화 속 킨타로는 곰 그리고 자신의 스승 미나모토 요리미치와 함께 도깨비를 물리친다고 하는데, 킨타로는 센토마루의 원형이며 곰은 일본어로 쿠마입니다. 그리고 킨타로에게 스승 미나모토 요리미치가 있는 것처럼 킨타로의 원형 센토마루에게는 스승 키자루가 있죠. 이를 원피스로 풀어보면 센토마루는 쿠마 키자루와 함께 도깨비를 물리쳤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건 킨타로 설화소 킨타로는 스승과 함께 도깨비와 싸워 쓰러뜨리지만 킨타로의 스승 미나코토 요리미치는 전투 중 사망한다고 합니다. 즉, 이 설화처럼 센토마루의 스승 키자루도 적과 싸우다가 사망하는 게 아니냐는 거죠. 분명한 건 오다스는 뜬금없이 이번 에그헤드 편에서 센토마루의 스승이 키자루라는 떡밥을 풀기도 했습니다. 즉, 이 떡밥 자체가 키자루의 죽음이라는 떡밥이 아니냐는 겁니다. 해외 사이트에서는 키자루의 또 다른 죽은 떡밥을 내놓기도 했는데 그건 바로 3대장 떡밥입니다. 분명한 건 일부 3대장 중 키자루를 제외하고 모두 대장 자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재미있는 건 대장을 내려놓은 데는 이유가 다 다른데, 아카이누는 원수로 승진하며 대장 지위를 내려놓았으며 아오키즈는 해군을 그만두며 대장 지위를 내려놓았습니다. 3대장이 해군 대장을 내려놓는 데는 다 이유가 다른 걸 생각한다면 키자루가 대장 자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는 죽음 혹은 배신이 아니냐는 거죠. 만약 키자루 죽은 떡밥이 맞다면 우리가 생각해볼 건 키자루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까요? 분명한 건 키자루는 세계 정부의 반대 세력 고대 왕국의 대표적인 니카의 춤을 춘 만큼 키자루는 니카, 루피 일행을 도와주며 죽을 확률이 클 겁니다. 즉, 마침 루피 일행이 에그에 대해서 위기에 처한 상황이며 키자루가 에그에 있는 만큼 에그에대해서 키자루는 루피 일행을 도와주며 죽을 확률이 클 겁니다. 그렇다면 키자루는 에그에 대해서 어떤 상황으로 죽음을 맞이할까요?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세턴을 배신하며 세턴에게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키자루 행적을 보며 키자루가 갑자기 세턴을 배신할 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건 키자루는 계속해서 애매하게 해군을 배신하였습니다. 정황상 베가펑크를 일부러 죽이지 않고 있다든지, 센토마루를 직접 쓰러뜨리겠다고 말한 뒤 기절만 시켰다든지, 지쳐있는 루피에게 몰래 음식을 가져다 준 걸로 추정된다든지 등 현재 키자루는 애매하게 해군으로서 업무도 하면서 애매하게 루피 일행을 도와주고 있죠. 다시 말해 대놓고 키자루가 세턴을 공격하는 상황이 나오기에는 애매하다는 거죠. 물론 세턴이 키자루의 애매한 배신을 눈치채 키자루를 공격하며 키자루의 어쩔 수 없는 본격적인 배신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다만 이번 키자루의 두 가지 심리를 정리하며 생각해본 게 있습니다. 키자루가 해군으로서 인간으로서의 두 딜레마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데 이 딜레마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검은 수염입니다. 분명한 건 이번 에그헤드 편에는 검은 수염의 적단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냥 항해하다가 우연히 에그헤드에 들린 것이 아닐 겁니다. 어떤 목적이 있어 들린 거겠죠. 더 나아가 이들은 마지막에 나타날 확률이 매우 클 겁니다. 현재 검은 수면 적단이 에그헤드에 온 걸 루피 일행도 세계 정부도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굳이 중간에 개입할 필요 없이 세계 정부와 루피 일행이 모두 지쳤을 때 나타나 목적을 이룰 확률이 매우 크다는 거죠. 정상결전에서 모두가 지쳤을 때 티치가 나타나 목적을 이룬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검은 수면 적단이 막타를 치려고 할 때 키자루가 루피 일행을 위해 이들을 막아주는 그림은 어떨까요? 과거 티치는 에이스와 대결하며 말했습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바로 인력, 모든 것을 흡수하는 힘. 한 줄기 빛조차 통하지 않는. 이 대사를 던져놓고 티치 능력이 어둠, 키자루의 능력을 빛으로 만들어 놓고 티치 대 키자루 그림이 나오지 않는 건 분명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번 에그헤드 편에서 티치 대 키자루 그림이 나오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키자루는 카이도를 이긴 니카를 상대로도 쉽게 지지 않는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더 나아가 분명한 건 키자루는 니카 루피와의 싸움에서 무승부를 했죠. 즉, 키자루 대 티치 풀 컨디션으로 대결이 나온다면 누가 이길지 모르며 누군가 이겨도 승자 역시 무사하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게다가 티츠는 이무 바로 전 보스로 추정되며 티츠는 앞으로 샹크스 루피와의 싸움이 남아있습니다. 즉 이제는 추후 전개를 위해서 티츠가 엄청난 부상을 당하거나 패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 현재 키자루가 지쳐있는 상황에서 티츠와의 전투가 나오고 키자루가 져야 그림이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가설 어떨까요? 세터는 니카 루피 그리고 니카 루피의 힘에 눈을 뜬 철거인에게 패배합니다. 세터는 겨우겨우 해군들의 도움으로 탈출하지만 루피랭은 이를 쫓을 힘조차 없죠. 하지만 세터는 키자루를 데려가지는 않습니다. 세터는 키자루의 배신을 어느 정도 눈치채고 폭발하는 에그에드와 함께 죽기를 바라죠. 해군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는 사축 키자루는 이를 받아들이는데 그때 검은 소매적단이 나타나 밀짚 모자 일당을 노립니다. 물론 그 목적이 베가펑크, 로빈, 세계정부가 원하는 에그에드에 있는 마더 플레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때 키자루가 이들을 막아내지만 결국 키자루는 죽음을 맞이하는 그림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 앞선 킨자루 떡밥처럼 센토마루, 쿠마, 키자루가 함께 이들을 막아내는 거죠. 그런데 이 가설이 맞다면 세 가지 떡밥이 모두 해결됩니다. 첫 번째 떡밥은 빛 키자루 대 어둠 티치의 대결 떡밥. 두 번째 떡밥은 키자루의 죽음 떡밥. 그리고 마지막, 현재 키자루의 해군으로서의 심리, 인간적인 모습으로서의 심리. 두 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딜레마에서 이 두 개를 모두 선택하는 그림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즉, 키자루는 자신의 정의관대로 끝까지 애매한 선택을 하며 죽음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키자루가 티치를 막으며 죽는다면 한 가지 재밌는 그림이 떠올려집니다. 원피스 극장판 필름 Z에서 한때 루피의 적이었던 Z는 키자루를 막으며 루피랭을 도망치게 하였습니다. 즉, 키자루가 스승 Z와 같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거죠. 한때 적이었지만 루피의 적을 홀로 막아내며 루피를 도망치게 하며 죽는 모습으로 말이죠. 이번 에그헤드 편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인물 키자루. 키자루는 어떤 행적을 보여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